비가 쏟아지는 2월의 저녁이었다. 강서지구대 소속 경장 한미진 32살. 그녀는 퇴근길 골목에서 혼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맥박이 약했다. 미진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다. 빗속에서 사복 차림으로 119를 부르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노인이 실려간 후 미진은 젖은 채로 귀가했다. 남자친구 준호에게 문자 하나 보냈다. 오늘 힘든 일 있었어. 나중에 얘기할게.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마 또 회식 중이겠거니 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미진은 난생 처음 한복을 입었다. 준호 어머니가 지정해준 한복집에서 지정해준 색깔로 상견례 자리였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준호 아버지가 미진을 후려봤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경찰이라고요? 그 눈빛에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단이 담겨 있었다. 미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테이블 맞은편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봤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저분이다. 한미진은 촌에서 올라온 딸이었다. 경북 의성 농가 사과밭이 끝없이 펼쳐진 마을. 아버지는 과수원을 했고 어머니는 면사무소 청소 일을 했다.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미진이 경찰대학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우리 딸이 경찰이 됐다.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소리쳤다. 눈물을 훔치면서. 그게 미진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임관 후 첫 발령지는 인천, 두 번째는 수원, 세 번째가 서울 강서였다. 10년 동안 세 곳을 돌았다. 민원인한테 머리채 잡힌 적도 있었다. 술 취한 남자한테 발길질 당한 적도 있었다. 그래도 매일 출근했다. 왜냐면 그게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으니까. 준호를 만난 건 30살 때였다. 지인 소개였다. 이준호 무역회사 과장. 키 크고 말 잘하고 웃음이 좋은 사람. 첫 만남에서 그가 말했다. 경찰이에요? 멋있다. 진심처럼 들렸다. 미진은 그 말에 마음을 열었다. 조금씩 조심스럽게 인연을 만났다. 싸우기도 했고 화해도 했다. 준호는 어머니 말을 많이 들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미진은 효자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됐지? 미진은 설렜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렘이 더 컸다. 상견례 날짜를 잡으면서 준호 어머니의 조건이 하나씩 붙었다. 한복은 이 집으로 가줘요. 색은 연두색으로. 화장은 너무 진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식당은 내가 잡을게요. 거기 격식 차려야 하니까. 미진은 다 따랐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맞춰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복집 사장이 슬쩍 귀띔했다. 이 집 며느리 감은 다 이 색으로 입히더라고요. 미진은 웃었다. 뭔가 씁쓸했지만 웃었다. 상견례 당일. 강남 한정식집. 미진 부모님은 전날 밤 버스 타고 올라왔다. 아버지는 양복을 꺼냈다. 10년은 된 양복이었다. 어머니가 다림질을 2번이나 했다. 미진아, 우리가 실수하면 어떡하냐. 어머니가 버스 안에서 물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인사드리는 거야. 미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자신도 긴장했다. 식당에 도착하니 준호 가족이 먼저 와 있었다. 준호 어머니 박금내, 65, 잘 차려입은 여성. 눈이 빠르게 미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움직였다. 그리고 옆에 앉은 남자, 준호 아버지 이상덕, 72. 미진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멈췄다. 심장이 3박자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빗속의 골목, 심폐소생술. 틀림없었다.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덕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미진을 훑어볼 뿐이었다. 경찰이라고요? 그 말이 나왔다. 질문처럼 들렸지만 질문이 아니었다. 박금내가 이어 말했다. 요즘은 여자분들도 경찰 많이 하죠? 힘들지 않아요? 칭찬이 아니었다. 미진은 알았다. 네, 일이 좀 험하긴 한데 보람 있어요. 미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우리 미진이가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해서요. 하, 박금내가 웃었다. 입만 웃었다. 그렇군요. 농사 지으시나요, 부모님께서? 그 질문에 미진 아버지가 굳었다. 예, 사과 농사 좀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한 단계 낮춰보는 그 어조. 그 짧은 침묵. 미진은 밥을 삼켰다.
목이 메었다. 준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다. 박금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미진 씨 결혼하면 일 계속할 생각이에요? 네, 직업이니까요. 경찰이 교대 근무잖아요. 애 낳으면 힘들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조율하면 될 것 같아요. 조율이요? 박금내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찻잔만 들여다봤다. 미진은 그 순간 알아챘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심사였다는 것을. 박금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준호가 외아들이에요. 우리 집 때 이을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가 밤새 밖에 있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진 어머니가 작아졌다. 아버지는 물만 마셨다. 미진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이 일이 저한테는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해요. 자부심이요? 박금내가 짧게 웃었다. 참 씩씩하네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님을 모두가 알았다. 이상덕은 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진 어머니가 울었다. 소리 없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엄마, 아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았다. 미진은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했다. 오늘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너도 들었지? 응. 근데 어머니 원래 좀 그래. 적응하면 괜찮아. 적응? 미진아, 어머니가 걱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나쁜 뜻 아니야. 미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준호야, 우리 엄마 오늘 울었어. 그래? 내가 나중에 연락드릴게. 나중에. 그 말이 미진의 귀에 박혔다. 며칠이 지났다. 박금내에게서 카톡이 왔다. 미진 씨, 시간 되면 나 좀 볼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미진은 약속을 잡았다. 강남의 카페. 박금내가 먼저 와 있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진 씨,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준호가 외아들이고 집안이 좀 돼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며느리 상이 따로 있거든요. 미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어떤 며느리를 기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사나 약사 아니면 전문직. 안정적이고 집에 있을 수 있는 직업이요. 경찰은 너무 거칠잖아요, 솔직히. 이미지도 그렇고. 이미지. 그 단어가 미진의 뒤통수를 쳤다. 어머니, 이미지가 거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그냥 좀 세 보이잖아요. 여자가 너무 세면. 세면요? 박금내가 헛기침을 했다. 그냥 며느리로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미진 씨,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직업이랑 가정환경이. 가정환경. 미진은 그 말을 끝까지 들었다. 울지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냥 커피를 끝까지 마셨다. 천천히. 어머니, 오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갔다. 커피값을 먼저 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다. 밖은 맑았다. 미진은 길 위에 서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미진 경장님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저는 강서성 모병원 사회복지팀인데요. 지난달에 골목에서 쓰러진 분 구해주신 분 맞죠? 그분이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미진의 손이 멈췄다. 강서성 모병원 302호. 미진은 꽃 한 다발을 들고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있던 노인이 미진을 보자마자 눈이 붉어졌다. 이상덕이었다. 준호 아버지. 상견례 자리에서 말 한마디 없이 창밖만 보던 그 사람. 오셨어. 목소리가 떨렸다. 어르신이셨군요. 미진은 그제야 확신했다. 상견례 때 맞은편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에 당신이 나를 살렸소. 이상덕이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이상덕이 조용히 웃었다. 사람들이 다 지나쳤소. 나는 봤어. 빗속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핸드폰만 들고 서 있었어. 그런데 당신만 무릎을 꿇었소. 미진은 말이 없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소. 근데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소. 왜요? 이상덕이 한숨을 쉬었다. 집사람이 옆에 있었으니까. 내가 골목에서 쓰러졌다는 걸 집사람은 모르. 그날 혼자 거래처 만나러 나갔다가 술 한잔 하고 오다가 쓰러진 거라. 알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미진은 저도 모르게 웃었다. 72살 어른이 부인한테 혼날까봐. 어르신, 그런데 저한테 왜 연락 주셨어요? 이상덕이 미진을 바라봤다. 고맙다고 해야지. 그게 도리 아니요. 그리고 잠시 후. 그리고 미안하다고도 해야 해서.
미진이 눈썹을 올렸다. 상견례 자리에서 집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나 싶었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미진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덕이 말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경장 아니 미진 씨. 당신은 그날 밤 내 눈에 불빛이었소.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준호가 잘하고 있어? 미진은 잠깐 망설였다. 준호 씨는 착해요. 착한데? 착한데 아직 자기 생각이 좀 없어요. 이상덕이 작게 웃었다. 그거 내 잘못이오. 집사람이 하도 감싸서 키우는 바람에. 그는 창밖을 봤다. 미진 씨 나는 나이 들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 화려한 사람보다 단단한 사람이 오래 간다는 거. 미진은 그 말을 조용히 새겼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가 미진이랑 계속 만나는 게 좀 무리일 것 같다고 하시네.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미진은 한참 화면을 바라봤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미진아. 웬일이냐.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수학이 너무 아버지가 말했다. 밥은 먹었냐? 응. 그럼 됐다. 미진은 집으로 걸어가면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전화가 울렸다. 박금내였다. 미진은 전화를 받았다. 미진 씨 나요. 네 어머니. 오늘 남편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달랐다. 평소에 그 단단하고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무슨 말씀 하셨는데요? 미진 씨가 그 사람이라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어떤 사람 말씀이세요? 박금내가 천천히 말했다. 작년 이맘때 남편이 저녁에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핸드폰도 안 받고 2시간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골목에서 쓰러진 걸 누가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미진은 말없이 들었다. 그때 저는 그분 얼굴도 이름도 몰랐어요. 병원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빗속에서 젊은 여자가 심폐소생술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안 물어봤대요. 그냥 구급차 타고 가버렸다고. 박금내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게 미진 씨였어요? 네. 전화기 너머 긴 침묵이 흘렀다. 미진은 기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금내가 다시 말했다. 미진 씨 나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은인이 누구든 하늘이 복을 내려주시길. 그 사람 덕분에 남편이 살았으니까. 미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저는 그냥 눈에 띄어서 한 거예요. 눈에 띄어서. 박금내가 조용히 말했다. 남들은 다 지나쳤다고 하더라고요. 또 침묵. 미진 씨 내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한 말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박금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다. 나는 겉모습만 봤어요. 직업 집안 이미지. 그것만 봤어. 근데 남편 목숨을 구한 사람을 내가 그렇게 대했다는 게 목이 메는 소리가 들렸다. 미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요. 그날 밤 그 골목에서 쓰러진 분이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분이었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바라시는 게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박금내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 봤네요. 그날 저녁 이상덕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진 씨 내일 점심 같이 할 수 있어? 우리 준호도 부를 테니. 미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장했다. 네 나가겠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이상덕과 준호가 먼저 나와 있었다. 준호가 미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진아. 응. 나 오늘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준호의 얼굴이 붉었다. 내가 그날 밤일 알았으면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 있지 않았을 텐데. 그걸 알았을 때만 달라지면 안 되잖아. 미진이 조용히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떨궜다. 이상덕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다. 미진 씨 내가 직접 할 말이 있어. 그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없었소. 그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는 것 나는 두 손 들어 찬성이요. 준호가 테이블 밑에서 미진의 손을 잡았다. 미진은 빼지 않았다. 다음 날 박금내가 미진에게 연락했다.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요? 미진은 갔다. 준호네 집. 서초동 아파트. 미진이 처음 들어가는 곳이었다.
박금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미진은 소파에 앉았다. 박금내가 먼저 말했다. 미진 씨, 내가 살면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틀렸다는 걸 이렇게 크게 느낀 건 처음이에요. 미진은 조용히 들었다. 남편이 어젯밤에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날 골목에서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빗속에 젊은 여자가 무릎 꿇고 자기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박금내가 눈을 가렸다. 그게 내가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게. 미진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해야 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을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박금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그냥 무시한 거예요. 직업이 뭔지 집안이 어딘지 그거로 사람을 다 판단해 버렸어. 침묵. 박금내가 미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진 씨, 나한테 시간 좀 줄 수 있어요? 나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서. 미진이 살짝 웃었다. 저도 시간 좀 주세요. 저도 아직 어머니가 무섭거든요. 박금내가 피식 웃었다. 그 얼굴이 조금 사람 같았다. 2달 후 준호와 미진은 작은 약혼식을 했다. 양가 부모님만 모인 자리. 식당이 아니라 미진 부모님 댁 마루에서 이상덕이 미진 아버지 옆에 앉아 사과 이야기를 물었다. 의성 사과가 유명하다더니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미진 아버지가 환해졌다. 아이고, 올해 좀 됩니다. 당도가 좋아요. 두 사람이 웃었다. 마루 끝에서 미진 어머니와 박금내가 나란히 앉아 식혜를 마셨다. 어색했지만 저기는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진은 마당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준호가 옆으로 왔다. 미진아, 응, 나 앞으로 잘할게. 나도.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 미진이 눈빛이 좋다고. 미진은 웃었다. 길게.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미진은 생각했다. 그날 골목에서 무릎을 꿇은 건 의무였다. 규정이었고 훈련이었고 직업이었다. 하지만 그 무릎이 지금의 이 자리를 만들었다. 존중은 말로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면 언젠가 닿는 것이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빗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처럼.